세 번째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건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이게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지 못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광주시 같으면 조례로 정해져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기초장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지금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약간 그 시민들에게 충분히 효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야 될 때가 됐지만 그래도 참여와 70일이 이제 노력했고 참여와 70일 출신의 당시에 이제 북구의 의원들이 또 열심히 작업해서 전국 최초로 참여 예산 제도를 좀 조례 발의했고 또 그것이 좀 모델이 되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죠. 참여 예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자체가 유효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 예산 제도의 형식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가? 즉 시민들의 어떤 재정 주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지요. 그럼 광주시에서는 이 주민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나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민참여 예산이 광주에서 처음 출발했잖아요. 출발해서 이 제도가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에는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수건 사업,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가, 정말 그런 사업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 민원성에 대한 사업으로 많이 지금 전략해버렸거든요. 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창기는 좀 죄송합니다. 좀 엉망이었죠. 관리도 안 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초창기 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도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광주시의 예산에 비하면은 0.12%에 불과합니다. 0.12%요? 액수로 하면은 약 한 125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거든요. 7조 원 중에서 125억 정도밖에. 아마 내년 예산에도 약 한 125억 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이 좀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만 예산을 투입하려면은 정말 주민 참여 예산답게 그 예산이 정말 편성이 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게 신뢰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은 자치구에 그냥 그 민원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략이 벌이거나 이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치를 보면 그야말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그럼 기우식 시장님 저기 그러면 지금 주민 참여 예산 하면은 이제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서. 혹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던 어떤 사업의 어떤 사례들 같은 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령 뭐 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업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쉬운 점들도 많아요. 사실 그걸 굉장히 아이들 그 등교하고 하교한 아이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좋은 사업이라면 그게 이후에 광주시의 정책으로 반영돼서 광주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주민들의 어떤 정말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낸 좋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왜 시의 정책 전체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효용감이 많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순한 통학로 정비였습니까? 통학로를 어떻게 했던 것이죠? 통학로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북구의 뭐 사례이기도 한데 이게 낙후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낙후돼서 위험스러운 난간도 고치고 그다음에 그곳이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북구에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북구의 한 마을에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우리 동네도 저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은 참여 예산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제 그런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좋은 것들이 더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은 그 지속 사업은 일단은 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어떤 그런 회계연도 안에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식의 것이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지적해보고 싶은 건 실은 이 한계가 많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 하에서도 이번에 공모한 건수나 액수를 보면 700억 상당의 450건 정도 넘는 공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예기론 의원님께서 이게 좀 약간 너무 민원성 이런 사업도 많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열망이 이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125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게 좀 맞는 건가?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현 제도 하에서도 이런 열망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문제점 얘기는 좋은데 저는 주민참여 그 예산제도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나 참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보통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뭐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그 사업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는 이제 그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긴 하고요. 시인가 구인가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안에 올리게 되면 주로 현재로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위원들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총사업안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총회를 통해서 전혀 결정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3, 4월 봄에 뭐 광주시가 됐든 각 구가 됐든 주민참여 예산 신청 받습니다라고 보통 공지를 하죠. 그러면은 꼭 그 의원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이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접수된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이거 괜찮겠다 싶은 것을 올리고 올린 것을 다시 각 의회에서 심사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일단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마지막 구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예산 참여위원들의 총회나 주민들의 총회 등을 통해서 이제 최종 사업안이 확정되는. 저도 아이디어 있으면 좀 해보려고요. 여쭤봤어요. 그리고 꼭 뭐 그때뿐만 아니고 사실은 접수는 연중 받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시기에만 이런 사업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지방자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실 겁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낮에 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밤 시간대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직장 가거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 중학생부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별도 분포가 있어야 되고 성별, 장애를 갖고 있냐, 복합장애를 갖고 있냐, 그다음에 사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다양하게 오셔야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중대의 성격으로 또 가버렸고 거기다가 예산은 마지막 결정 권한을 공무원에게 줘버리면서 주민들 수건사업의 처리 창구로 읍면동의 수건사업, 시군구의 의원들의 수건사업을 처리하는 창구로 많이 전락해버린 측면이 있죠. 맞네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밤 시간대, 일과 시간 이후에 한번 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료를 다 내놓고 시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법원의 배심원제처럼 약간의 반강제성을 좀 띄게 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